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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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마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시간이 보냈습니다. 정말 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촬영들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전 살에 뒤룩뒤룩 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마친구로서의 아주 네. 좋은 자세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포남동 찾아봤고 오늘 또 새로운 장소로 가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근데 어디로 가요? 등잔 조금 더 밑. 조금 더 등잔 밑. 네, 그래서 좀 나아가서 강릉의 이제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시내라고도 불리우는 네, 임당동을 오늘 가는 게 어떨까?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임당동 지나 다녔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와서 다시 검색을 해보려고 하니까 임당동이 안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임당동은 나 굉장히 유식한 것 같은데 네, 임당동은 법정동이고 그리고 요즘은 중앙동 행정구역을 다 묶은 네, 그래서 중앙동 주민센터가 또 있는 그 구역을 우리가 갈 겁니다. 오늘 네. 말 잘하네요. 컨디션 좋은 네. 거 봐. 지난주에 몇 끼 드셔가지고 그래. 진짜.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사나 씨는 컨디션이 네.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맛집을 다들 하나씩 고민을 해오셨을 텐데 선생님은 어떤 맛집 찾으셨어요? 임당동에 저거 월화거리인가요? 뭐 그런 네네네.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선생님, 음. 저도 중요한데요. 저희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니까. 자꾸 등지실 거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방송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아마 그쪽 주변 같은데 뭐 임당동이겠죠. 어디쯤인지 모르겠는데 김치 김치. 관련된 맛집이 하나 있대요. 근데 조금 뭐 특별한 음식이기도 하고 맛집이라고 하니까 좀 기대가 많이 되죠. 선생님은 어디로 가세요? 저는요, 지난주에 뭔가 이렇게 허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양식을 먹고 기분이 약간 솟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몸에 좋고 또 아주 뭔가 보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저는 찾았습니다. 보양식 2탄을 준비하셨군요. 네, 상아 기대돼요. 씨는 네. 오늘 어차피 황 선생님하고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네, 이제 그죠? 같이 가면서 계속 싸울 예정이에요. 두 분이 아웃아웃 하는 것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맛집을 검색하면서 사실 키워드에 같이 항상 공존하는 단어가 다이어트. 다이어트. 어머나, 지금도 너무 예쁘신데. 먹는 만큼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어서요. 다이어트라는 단어도 항상 다이어트. 검색을 하는데 아니 임당동에 또 아주 예쁜 샐러드집이 있다고 해요. 샐러드요? 오. 난 거부하겠어. 그래서 안 데리고 갈 네, 거예요. 좀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시고. 샐러드만 드실 거예요? 저 일단은 그 집이 샐러드로 검색이 됐는데 가서 봐야겠죠. 그것도 다른 게 기대되네요.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강릉시에 있는 임당동을 한번 맛집을 찾아서 다녀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준비됐죠? 네.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아이, 출발! 가봅시다. 가요, 맛집으로. 아니, 왜 이렇게 조용해요, 갑자기? 아니, 누가 먼저 얘기할 줄 아니, 알았지. 무슨 눈치 작전처럼 뭐 다들 맛있는 건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서로 냄새를 풍기지 않으려는 듯한 눈치? 임당동을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이제 맛친구를 하면서 만나면 좋은 친구를 하면서 먹는 거에 확실히 눈을 뜨긴 했나 봐요. 임당동이 왜 임당동인지 그걸 안 짚었더라고요. 왜 임당동이죠? 퐁당퐁당 같아요. 그러니까 임당동은요, 원래 그 순인에 연못당 해가지고 숲과 연못이 많은 마을. 그러니까 강릉 입성 근처에 아름다운 마을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와, 진짜 경치가 너무 예뻤겠어요. 그런 임당동.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맛집도 그 연못들처럼 퐁당퐁당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 군데를 오늘 다녀왔는데 일단 심 선생님이 전 너무 궁금한 게 뭔가 얼굴에 광채가 자연광이 싹 올라오면서 보양식 2탄을 찍고 오셨다고 하거든요. 기운이 막 올라오면서 피부도 탱글탱글해지고 텐션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또 먹으러 가야 해요. 뭐 드셨어요? 저는 삼계탕을 먹고 왔어요. 삼계탕. 진리의 메뉴 맞아요. 아닙니까? 오늘은 임당동에서 숨어있는 맛집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으네요. 산책 나오셨어요?
와, 여기 벽화가 아주 예쁘게 벽화가 또 그려져 있네요. in my bed. Oops, we broke up. We're better off as friends. Now I accidentally need you. I don't know 어머나, what to do. 이런 느낌? Oops, baby, 야, 참 잘 왔어요. it started with was I with? I messed around and got caught up. 안녕하세요. 아, 오늘 여기 삼계탕이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요. 예, 다른 데는 뭐 약초 집어넣고 네네네. 예, 그런 게 많은데 저희들은 옛날 그대로 지금 31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와, 먹고 싶어요. 예, 드셔보세요. 그럼 제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정갈하고 깍두기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사장님, 정말 31년이나 해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시작할 때는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우연찮게 그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삼계탕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곳이 저희 그 친동생의 친구분이신데 그 음식을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어서 음식 비법을 좀 전수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흔쾌히 네. 허락하셔서 92년도에 정식으로 그 오픈을 예. 했죠. 장인 정신이 아니면 이렇게 한 단품을 오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단품으로 여기까지 고수하셨다는 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와, 오, 기대했던 드디어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일단 딱 나왔을 때 국물이 깨끗합니다. 이 맑은 국물. 그리고 닭 크기도 아주 적당한 사이즈고요. 저는 먼저 이렇게 삼계탕을 먹을 때 저는 이렇게 약간 자릅니다. 그래서 밥하고 이 속에 들어있는 찹쌀이 조금 풀어지는 느낌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는 먹습니다. 이거 보셨나요? 제가 그냥 젓가락만 갖다 댔는데 얘가 그냥 딱 빠져버리네요. 자, 다른 부위도 한번 이렇게 그냥 보겠습니다. 어우, 너무 잘 발려지는데요? 여기도 아주 깨끗하게. 네, 와, 이것도 아깝다.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seen you. You call me up and it was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사실은 삼계탕은 구수한 건 기본이지만 닭 손질을 할 때 이렇게 기름기 제거를 덜 한다던가 또 핏물 같은 게 남아있다던가 그러면 벌써 국물 색이 아까처럼 하얗게 맑을 수가 없고 첫 술에 제가 그래서 아까 이걸 먹었잖아요. 첫 술을 딱 입에 댔을 때 뭔가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데 그런 아쉬움 전혀 없어요. 아, 어떡해. 고기부터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밥부터 먹어야 될까요? 너무 맛있어. 네. 깍두기도 너무 맛있네요. 아, 오늘 저 오셨는데 제가 인삼주 서비스로 내겠습니다. 진짜요? 서비스요? 네, 우와. 맛있게 드십시오. 아유. 짜리리리 하다고 해야 되나? 찌리리리 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게 아무리 압력 밥솥에 맞추고 뭘 맞춰도 시간을 정확한 타이밍을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31년 동안 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48일에서 50일 사이의 아이를 선택하고 또 500g 정도를 한다. 어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맛이라는 변화가 없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집 삼계탕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우아한 삼계탕.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남이 있어서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제공하고 이 부분이 참 보람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좀 조리하는 과정이 어렵진 않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신혼 초에 막 친구들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막 먹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점이 있던가요? 겉보기에는 다른 집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 느낌인데 그 첫 숟갈을 딱 이렇게 입에 넣는 순간 그 육수 맛을 딱 보면서 와, 잘 되는 집 한 가지 단품으로 이렇게 30년을 유지한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전 딱 깨달았어요. 굉장히 맑다는 거. 육수를 내는 거예요? 삼계탕을? 그거는 비법이라 마련해 주지 않으셨지만 제가 먹는 제 느낌으로는 따로 육수를 분명히 오래도록 끓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집에 가면 그 약간 그 육류 고기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한약재를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한약재 냄새가 일체 안 나요. 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갔던 삼계탕 집들은 얘기하신 것처럼 약재까지 들어가서 더 몸에 좋습니다를 엄청 강조했던 집들인데 되려 반대라고요? 네. 너무 담백하고 깊이감이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보통은 들깨가루를 많이 올려주잖아요. 네. 여기는 참깨 가루를 그냥 듬뿍 올려주다 보니까 아주 고소한 뒷맛이 굉장히 입에 머물고 있어요. 네, 정말 꼭 권하고 싶어요. 참깨를 그렇게 많이 넣어서 먹게 되면 좀 의외로 텁텁하지 않을까 싶은 아니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딱 치는 거는 그냥 뭐 후추, 뭐 약간의 뭐 이렇게 그 정도. 네.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게 얼만큼 삶느냐도 참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 덜 삶아서 뼈에 이렇게 살이 붙어서 뜯는 것도 이게 좀 민망하고 아니면 또 너무 삶아가지고 흐물흐물하면 그 쫄깃쫄깃한 식감을 잃어버리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채워주는 집이에요. 신기하다, 저는 신기하다. 뭐이 집을 워낙 좋아하는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아세요? 모르는 데가 없으니까요. 이 집은 그냥 뭐냐면 그냥 딱 그 먹었을 때 느껴지는 게 됐어, 딴 거 다 됐어, 닭이야, 전공법 딱 그냥 먹는 순간 오 딱. 아 정말요? 진짜. 오. 맞아요. 상한 씨 말처럼 일단 첫눈에 음식을 딱 보면 플레이팅에 또 나름대로 이렇게 더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이 집은 그냥 삼계탕 그릇에 딱 삼계탕이 곱게 누워 계시고 연계 한 마리가 네, 굵게 누워 곱게 계시고 누워 계시고 그 위에 그냥 참깨 이불. 듬뿍 이불을 덮어주고 대신 너무 밋밋하니까 노란색 계란 지단을 적당히 살짝 올려주는 끝. 또 하나 적게 되네요. 꼭 가야 하는 집. 그 맛이 진짜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장님한테 이 크기를 어떻게 이렇게 일정한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냐고 했더니 딱 48일에서 50일 된 그런 연계를 꼭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람 수도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도 기본 딱 500g 되는 닭을 선택을 해서 연계를 선택해서 이렇게 요리를 하신다고. 그거는 진짜 기본에 충실한 분이시네. 네, 여기는 그죠? 아주 기본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아, 분들. 그러니까 그때 뭐 이 닭 썼다, 저 닭 썼다, 뭐 이 육수 썼다, 저 육수 썼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나름대로 철칙 다 정해놓고 맞아요. 그러니까 40년, 30년을 지켜온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기본에 충실하게 되면 맞아요. 먹은 것 같아. 몸에 그냥 그 힘이 진짜 맞아요. 철학도 있고 고집도 있고 그러면 맛이 그러죠.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집에 갔다 왔어요. 그래요? 뭐나 아까 잠깐 풀 드시러 가셨다고. 풀이 맛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풀이 맛있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느꼈어요. 코끼리가 코끼리도 풀만 먹고 살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 입을 쉽게 뱉기는 했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샐러드 찾아서 간다고 했는데 갔다가 낚였어요. 갔다가 낚여서 1+1이 아니라 1+2로 먹고 왔는데요. 그럼 이거 당한 건데. 근데 정말 그 집이야말로 고집과 철학이 있어서 제가 그 사장님의 열정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있는 곳이 임당동에서 이제 강릉 사람들은 잘 아는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와, 어딘지 되게 궁금했는데 사거리에서 가깝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아담한 식당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뉴판을 2개나 주세요. 보기만 해도 행복하게. 인기라고 써있는 건 빼놓을 수가 없죠. 인기 샐러드인 컵 샐러드를 먼저 인기 메뉴들 눈여겨봤다가
시켜볼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거는 이제 바게트, 바질 페스토에 메요네즈 그리고 여기에 뭐 리코타 치즈, 그다음에 파마산 치즈, 뭐 그리고 마늘 같은 거 넣어가지고 빵에 발라 드시기 좋게 소스 만든 거고요.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직접 만든 피클을 이거 홈메이드 피클인데 이거는 주끼니예요. 오! 주키니면 호박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사실 다이어트 한다고 사장님 샐러드를 먹겠다고 왔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양이 너무 많아요. 화이트 와인 비네가 이런 걸 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드레싱이고 와. 여기는 치즈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냥 딱 정말 딱 음식만 보고 제가 느꼈던 건데 가족이 먹기 좋겠다라는 게 딱 맞네요. 요거를 이렇게 좀 섞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처음에 저는 뿌려진 게 당연히 그냥 허니 머스터드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신선하고 아삭아삭하면서 소스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좋은데요? 이거 진짜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겠다. 또 하나가 이거죠. 바게트 빵에 요것도 직접 만드셨대요. 이게 다양한 재료와 오일이 들어간 와, 주키니 호박은 우리나라 애호박이랑 또 다르거든요. 길쭉하게 긴 거 진짜 궁금해졌어요. 네네. 사장님이 만드시는 음식 저는 네. 샐러드만 생각했는데 다른 것도 먹고 싶어서 네. 시금치 파스타를 와우 드셔보세요. 고소한 향이 나요. 그러니까 크림 소스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초록초록하니까 크림 소스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스타 면과 크림 소스라서 굉장히 잘 어우러져요. 이게 뭔가 국물이 많은 느낌이 아니라, 그죠? 샐러드하고 파스타하고 두 가지 먹어봤는데요. 그냥 공통점은 이 집 음식은 담백해요. 아니 지금 파스타 말다가 지금 어니언 캐러멜라이징 그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도 많이 드는데 그럼 토마토 베이스를 쓰지 않고 특별한 걸 말씀드리자 보면은 캐러멜라이즈 어니언으로 만든 어니언 피자인데 만약에 그 소스를 다 만들려면 저희가 오늘 양파 큰 거 한 마리 그러니까요. 다 이제 채를 슬라이스로 채를 썰고. 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볶기 시작하면 내일 모레쯤 그 소스가 완성돼요. 작가님 먹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기. 개인기요? 아니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고민되네. 감독님 웃기면 감독님 웃기라고요? 힌트 좀 주세요. 감독님. 잘 웃어요? 웃으셨어. 와, 이거 보여드려야 돼. 이거 보세요? 요게 이게 진짜 힘든 일인데. 얇게 채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갈색이 날 때까지 볶는 거예요. 이러면 양파가 부들부들 흐물흐물 저거 무슨 식감으로 먹어라고 생각하실걸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식감은 식감대로 살아있고 뭐가 살아나냐면 단맛. 그리고 진짜? 이게 자잘한 치즈는 그라다바다무 치즈예요. 네? 네, 그라다바다무 치즈.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서. 파마산 치즈 덩어리로 된 그건. 몸살인 거 없다. 토마토 베이스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피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피자 맞아요. 근데 양파가 너무 좋아요. 잘 볶으셨다 진짜. 완벽했다. 완벽했어요. 완벽했다. 이걸로 끝. 캐나다에서 오랜 동안 그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셨고요.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이 식당을 차리셨는데 수비드에 관심이 있고 요리 재료 하나하나 손질하는 거에 너무 열정이 있으셔서 수비드 기계도 직접 들고 오셨대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네. 거기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이 진짜 그냥 대충 넣은 게 없어요. 제가 그 메뉴판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다 인기 써 있어요. 시금치 파스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이렇게 또띠아에 시금치 피자 이런 건 많이 하잖아요. 시금치 파스타는 뭔가 궁금해서 뭐예요? 라고 여쭸는데 뭘 것 같으세요? 시금치 가루를 면에다가 넣어서 하진 않나요? 면 반죽에 넣었을 것이다. 칼국수처럼 땡! 뭘까요? 저는 진짜 시금치를 그냥 아까 참깨 이불을 덮듯이 시금치를 네. 통으로 덮었을 통으로, 것이다. 네. 아 땡! 선생님? 거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시금치를 처음에는 이제 갈아서 스프, 크림 스프를 만들 때 같이 넣으셨대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마저도 그 식감을 찾아내고 골라내는 모습을 보고 아예 시금치를 착즙을 해서 크림 스프 만드는데 넣으시는 거예요. 아 그럼 그 파스타를 모르고 드시는 분들은 시금치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 시금치가 어디 있지?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와, 그 착즙을 하면 혹시 아시려나? 과일도 착즙하면요 많이 있어야 요만큼 한 잔 나오거든요. 그치, 맞아. 그러니까 한 단을 거의 다 짜야 요만큼 한 잔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많이 들어간 시금치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진짜 고소해요. 진짜 고소하고 와, 더 대단하신 건 부채살, 그 수비드. 부채살을 수비드로 익히셔가지고 그게 메인이네. 그걸 채썰 어릴 때 엄마들이 장조림 찢어주시고 잘게 찢어가지고 거기 싹 들어가니까 이게 채소만 먹으면 허하잖아요. 허할 수 있잖아요. 근데 풍미와 함께 와 식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번 낚였죠? 그랬는데 사장님이 안 가시고 옆에 계속 계셔. 그래서 또 뭐가 있나 보다. 또 뭐가 있나요? 했더니 어니언 피자 들어보셨어요? 어니언 피자? 그런 거 안 먹는데. 기존 피자에다가 뭐 양파 좀 자, 피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피자 고기. 또? 살라 그 토마토. 페퍼로니. 또 토마토가 안 들어가요. 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카라멜라이징 아시죠? 네. 굉장히 공이 많이 많이 들잖아요. 들죠. 네. 양파를 한 망 전체를 다 채 썰어서 카라멜라이징 시킨 다음에 그걸 그 토마토 소스 대신 빵에다 펴바르고요. 그리고 나서 치즈를 듬뿍 올리고 혹시나 느끼할까봐 스리라차가 가미된 마요네즈를 싹 해서 올리브와 함께 구워내신 거예요. 없어요. 아, 닭고기, 수비드 닭고기. 맛있겠다. 그래서 제가 못 참고 잘했죠. 옳다구나. 잘했죠. 거기는 가격대는 뭐 상중하 이런 느낌은 어떻나요? 가격대가 합리적이에요. 오. 네, 그리고 저는 단품으로 이제 낚여서 이제 점층법으로 갔잖아요. 사장님이 확실히 센스가 있어요. 세트 메뉴가 있어요. 세트 메뉴. 그래서 2명, 물론 우리 상아 씨는 혼자 다 드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3개 음식이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명, 3명 가서도 충분히 넉넉하게 먹을 수 오늘 있어요. 그렇게 드신 게 다 단품이에요? 아니면 세트예요? 단품으로 낚였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왔죠. 진짜 맛있나 보다. 맛있어요, 정말. 이 정도면 뭐 거의 반지의 제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다이어트라는 말은 함부로 안 야, 써요. 이 정도면 거의 뭐 그 식당의 트릴로지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는 맛있게 또 이렇게 점층법으로 먹었고 우리 심 선생님은 보양식을 먹었고 저는 사실 헤어질 때 걱정이 됐어요. 두 분이 음식이나 드시고 오려나 너무 싸우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나. 진짜 정말 궁금해요. 두 분이 어떻게? 진짜 음식 정말 잘 먹었고요. 네. 욕도 되게 잘 먹고. 욕 안 했어, 진짜. 욕 안 했어. 야, 너 똑바로 안 해? 막 카메라 딱 닫히는. 야, 똑바로 하라고. 야, 저 찍힌 거 보여주고 싶다. 아니 두 분은 김치찌개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여기 와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안 걸어봤어요. 여기가 워라버리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되게 상권이 있는 동네고 시내 이제 시장도 이제 이쪽에 원래 형성이 돼 있었고 여기 우리 구도심 되게 되면 구도심이
도시화되기 이전에 노포 가게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음식점들. 네네네. 소위 얘기한 요즘 말로 맛집들. 네, 지금 저랑 가는 곳이 노포는 아니고요. 생긴 지 이제 몇 년 된 이제 그 신생 가게네. 신생 가게죠. 사실 노포에 비하면 신생 가게지만. 점포. 네. 여긴데.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 우주 최강이랍니다. 우주 최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떠세요? 3번 세트. 찌개도 먹고, 달걀말이 먹고, 스팸도 먹고, 그리고 다음에 사리 선택해서 먹고요. 이 집은 일단 밑반찬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집처럼 막 이렇게 막 몇 가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김치찌개를 먹으러 왔으면 김치찌개. 밥은 리필되니까 말씀해주세요. 네, 밥. 가운데 여기 김가루통이거든요. 여기 뿌려 드시면 되세요. 고맙습니다. 사이드로 소고기도 찌개 안에 있는 고기 찍어 드시면 되시고요. 저희 생고기라고 해서 간장 따로드리거든요. 와, 이게 2분이에요? 양이 더 많아진 것 같네? 네. 저희 이거 고기 오전에 바로 들어온 거고요. 다 익혀서 나왔으니까 바로 드시면 되세요. 여기 생고기를 바로 넣는다고요? 네. 원래는 예전에 이제 두꺼운 진짜 통으로 갖고 조금 걸렸거든요. 시원해요. 이 조합을 어떻게 실패하나? 이 김치찌개 먹을 때 뭐를 제일 먼저 드시나요? 저는 일단 국물. 국물, 네, 국물 먹고 그다음 고기. 고기, 네. 김치는 언제 먹어요? 같이? 고기를 넣고 오히려 오래 끓이게 되게 되면 나중에 비린내 같은 육내가 올라와요. 이렇게 많이 끓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도 좀 여러 가지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보통 뭐 고기를 먼저 볶거나 한 다음에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그냥 끓인 다음에 고기를 나중에 넣어서 같이 끓이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되게 이렇게 맛이 이렇게 결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조금 더 오래 약간 끓이게 되면 탁 붙어요. 근데 되게 부드럽게 붙어서 확실히 다른 집보다 차별점이 되는 건 저는 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점들이 있는데 고기가 진짜 맛있거든요. 고기 오전에 바로 들어온 거고요. 다 익혀서 나왔으니까 바로 드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를 다른 데는 막 고기를 굉장히 오래 끓이고 푹 우리는 스타일이라면 여기는 되게 탱글탱글해요. 고기가. 그래서 그거 좀 궁금해가지고. 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오전 오후 국내산 생고기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오전 오후요? 예, 그래서 정해진 양으로 정해진 이제 개수만 끓이는 거라서 아무래도 마감 시간대 한 9시쯤 되면 미리 일찍 그 재료 수준 때문에 미리 물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료 신선한 건 고기 잡내는 제일 좋은 거는 생고기를 그때그때 받아서 바로바로 끓여주는 게 고기 잡내가 없고 제일 신선한 고기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도 높은 고기를 그때그때 받아오는 게 그냥 비법이다. 네, 맞습니다. 그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진짜 맛있다. 김치가 옛날부터 김치였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김치란 말이 없었죠. 김치란 말은 조선 후기 이후에 김치란 말이 이제 겨우 쓰기 시작한 거고 그 이전의 역사, 그러니까 삼국시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김치의 어원이 됐던 이제 말이 있었죠. 이거 이제 침체, 신체? 침체. 침체 대표적인 우리 지금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쓰는 그 음식이 하나 있잖아요. 아직까지 침체가 뭐죠? 동치미. 우리는 침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동침이. 침체. 그러니까 채소를 절이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조선 초기 때만 해도 김치란 말을 안 썼어요. 중기 때에도 안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쓰게 된 게 조선 후기 때 이제 조선 배추, 개성 배추라고 해가지고 우리 결구 배추라고 하죠. 포기 배추. 네. 이 형태가 이거를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김장이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배추가 결정적인 역할을 네. 했는데 거기에다가 그 이전 역사에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임난 이후에 고추가 들어오잖아요. 이 혁명이죠. 김치의 혁명. 그러네. 그 이전에는 그게 들어오기 전에는 소위 얘기하는 백김치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냥 먹은 음식 김치 빼기는 없었으니까 벌건 지금에 먹는 이제 시뻘건 양념에 막 묻혔던 그런 김치는 없었죠.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다. 실패가 없긴 하나 김치찌개를 가지고 전문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런가요? 사실 좀 놀랐어요. 이게 저희 출발할 때 이제 펀드님이 김치찌개 이제 간다고 했는데, 그럼 저는 김치찌개는 사실상 우리 뭐 크게 그렇게 비중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물 넣고 묵은지 넣고 끓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은 또 나요. 그래서 조금 나이 드신 어르신이 하실 줄 알았어. 너무 새빨개 젊은 사장님이신 거예요. 진짜요? 네. 거기서 놀랬고, 묵은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많은 집들이 의외로 그래요. 뒷맛이 염기가 올라, 짠맛이 올라와서 쓴맛이. 김치가 자칫 그죠 쓴맛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염장 음식이기 때문에, 염지 음식이기 때문에 끓이면 끓일수록 위에 이제 염분이 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펀드님하고 한참 싸우지는 않았지만 사이좋게 끓였는데 그때까지도 염기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짠맛이. 그래서 이거 처음에 전 이제 사실 또 의심했었어. 펀드님한테 설탕 넣은 것 같다고. 짠맛이 안 느껴지니까요. 죽이려고, 잡으려고. 원래 이제 약간 분내나 쓴맛 잡으려고 맞아요. 이제 설탕을 넣기도 하는데. 근데 일단 고기는 좀 먹었을 때 그 찌개가 좀 묵직하잖아요. 근데 헤비한 그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찌개류 중에서 이 정도면 좀 되게 산뜻하게 가볍게 먹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근데 질문이 있는데 보통 이제 묵은지를 이용해서 요리를 하잖아요. 그럼 묵은지는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또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도의 그 신김치 연도수로 따지기 얘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일단은 1년을 묵어도 묵은지고 2년을 묵어도 묵은지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관건이 하나가 이제 뭐냐면 식재료의 정도의 씹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일단 너무 물르면 그렇죠. 사실 묵은지를 안 봐요. 그거는 이미 삭힌 음식으로 보거든. 이 단계를 넘은 거죠. 그럼 이제 아삭한 기가 그렇죠. 있던가요? 아삭한 기가 씹혀야지 그 경계 라인이 묵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걸 넘어서게 되면 물컹물컹거리잖아요. 그렇죠. 비내 나고 잡내 나고. 그래서 그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은 묵은지의 경계예요. 그러면 묵은지에다가 뭐 고기는 어떻게? 돼지고기. 원래 제가 초창기에 갔을 때는 고기를 이만한 거 통째로 넣어서 그냥 김치찜처럼? 네, 그러니까 그냥 일단 육수가 들어간 김치가 반 포기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생고기 이만한 거 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고기가 익어야 되니까. 근데 고기는 푹 우러나게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지금 저희가 같이 갔을 때는 고기를 다 잘라서 이제 끓여서 이제 딱 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고기 식감이 너무 맛있어. 고기에 대해서 또 잘하시니까. 네. 인정? 고기 같은 경우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데다가 이제 고기 넣잖아요. 특히 돼지고기 많이 넣을 때 오래 끓이게 되면 우리는 되게 그게 좀 진국이 나온다고 느껴지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 즙은 나오는데 나중에 고기도 물론 딱딱해지지만 다 질겨지. 접내가 나 쩝내. 텁텁해진다 오히려. 엄청 맛있는 김치찌개를 드시고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익힘 정도가 좋았어요. 익힘 정도. 네. 그러니까 즉석에서 이제 펀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고기를 바로 끓여서 먹으니까 얕은 맛이라고 하죠. 우리 동해안 지역의 얕은 맛. 그러니까 삼삼한 거예요. 국물이 삼삼하면서도 그러니까 너무 선하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먹다가 뭐 첫맛, 중간맛, 끝맛에서 뭐가 하나 탁 올라오거나 이런 것 없이 쭉 일관되게. 선생님이 강릉 음식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하셨다가 심지어 김치찌개라는 메뉴에 대해서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했는데 굉장한 발견을 또 하신 것 그러게요. 같아요. 놀랐어요. 사실은 진짜 놀랐어요. 저는 뭐 그게 그거겠지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치가 사실은 보편적인 맛이지만 또 집집마다 차이가 있고 많죠. 그리고 김치에 사실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빨갛게 된 것도 얼마 안 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상할 수가 없는. 얼마 정도 된 것 같으세요?
김치찌개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 숫자로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아니,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제가 네. 나 보지 말고 빨리 얘기해봐. 한 30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300년이요? 네. 조선 초기 상고 시대 때는 다 백김치였죠. 고추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럼 지금 저희가 먹는 약간 그 아삭아삭 달큰한 그런 백김치 형태였을까요? 아니면 더 짠맛이 다 짠맛이 염장. 그냥 짠 김치? 그래서 이제 소금에다가 완전히 그냥 소금 이외에는 밑간이 없었죠. 그래서 고추가 들어오기 임진이란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고추가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아하. 들어왔는데 우리 역사 음식에서 우리 음식 역사에서 매운맛을 먹어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와 신기하다. 300년밖에 안 됐대요. 음. 근데 우리 민족은 지금 매운맛을 엄청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매운맛에 엄청 열광하게 된 이유도 하나 있죠. 우리는 농경민족 탄수화물이잖아요, 밥이. 근데 이게 또 뭐하고 잘 어울리냐면 매운맛하고 칼칼하고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치가 집집마다 칼칼하고 맵고 입맛을 막 돋우는데 네, 김치로 입맛을 할 수 있는 돋구니까. 요리도 진짜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갔던 식당은 확실히 그냥 그 김치찌개라는 그 그냥 본연의 그거.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조합. 왜 우리 도시락 한번 생각해 보시면 김치찌개랑 어울리는. 그렇지. 달걀말이.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요? 승강구이. 햄까지? 아. 와. 그러니까 그냥 마법. 그러네요. 딱. 깔끔하면서 별것도 아닌데 먹고 싶은 거예요 괜히. 너무 좋아도 잘 어울리고. 마법에 오늘 홀리고 오셨네요. 그래서 콘텐츠말고 이제 안 싸우기로 했어요. 믿고 가는 맛집 됐어요. 근데 찌개라는 것도 있고 탕도 있고 국도 있고 뭐 많아요 종류가. 그거 많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저도 도대체? 진짜 궁금하거든요. 단 그냥 뭐 국보다는 탕이 조금 높였다 뭐 이런 그래요? 정도만 알지. 그런 느낌 웃기는 있죠. 식이에요? 네. 아니 저는 약간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어. 따라 또 차이가 있는 예, 것 그것도 같아요. 일리가 있고. 이게 보통 이제 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재래 음식에서 국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그게 탕이 높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탕이라고 하는 음식은 없는 거예요. 그냥 국이에요, 국. 근데 갈비탕에 탕자가 붙은 거는 그게 예전에 처음에 먹었을 때는 되게 귀했잖아요, 갈비가. 그러니까 쉽게 먹을 수 없는 탕 국물의 음식, 국물의 음식에서 탕이 붙는 거고, 삼계탕도 서민은 못 먹었던 음식이죠. 사대부 그렇죠. 집안에서 먹었던 음식이라 탕이 붙는 거고. 그래서 이름만 이제 붙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음식은 사실은 어원은 없어요. 높임말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오늘은 김치찌개였어요. 이제- 김치로 먹을 수 있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뭐 좋아하세요? 김치로 만드는 음식? 김치 전골, 김치찜, 전골. 김치볶음밥. 네, 김치볶음밥. 그것도 김치볶음밥. 맛있다. 네. 맞네. 실패가 없죠. 소금에 절인 이제 배추 잎사귀로 그 메밀전. 메밀전 하는 것도 좋아요. 그 별것도 아닌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김치 넣고 물 넣고 해서 김치찌개 되듯이 사실 국을 끓일 수 있는 재료가 사실 강원도도 너무 많아요. 그죠? 많죠. 동해안으로는 사실 해물이 있기 때문에 뭐만 집어넣어도 다 감칠맛이 돌고 이게 일단은 농경 문화다 보니까 배를 불러야 돼. 조선시대 보면 밥 고봉으로 먹잖아요. 이렇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힘을 써야 되는 농사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푸성기, 해물 못 넣는 게 없고 못 먹는 게 없고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물 탕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식재료가 많지도 않았고 귀할 때 닭 한 마리가 생겼어요. 근데 식구가 20명이야. 이걸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을까? 먹는 방법은 바로 탕을 끓이는 거죠. 아 양을 늘릴 수 있는 가장 네,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보편적인 우리 방법은- 집에 있는 무 좀 썰어 넣고 파 맞습니다. 이런 거 뭐 배추나 뭐든 좀 집어넣고 바로 닭을 푹 끓인 다음에 그 살만 잘 발려갖고 이렇게 국으로 해갖고 온 식구가 20명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잠깐 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퀴즈. 우리나라의 국물 요리 탕, 국, 음식, 찌개, 전골 이 중에 생각나시는 거 5가지를 10초 안에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하신 네, 저기 신영 선생님. 김치국, 된장국, 황태국, 무국, 계란국. 네, 정답! 알탕, 계란탕, 설렁탕, 갈비탕. 왜 저만 많아요? 왜 저만 많아요? 맞죠? 정답. 김치찌개, 된장찌개, 참치찌개. 그리고
빨리 손 들고 하세요. 손 들고. 또 막상 하면 또 생각이 안 나. 아 그래도 해보세요. 알탕, 계란탕, 갈비탕, 설렁탕, 도가니탕! 정답. 먹겠다니 거짓말. 와, 예! 진짜 차가워. 바로 준비됐네. 오! 뭐야? 어머나. 느낌에 무슨 꽃차일 것 같아요. 야, 우리 토크가 길었나 봐. 차가 아주 마치막해 식었어요. 네, 그래서 마시기가 정말 좋네요. 어. 오, 향긋해요. 진짜 좋아요. 우리가 세 가지 음식을 먹었잖아요. 김치찌개, 아주 고유한 어떤 전통이 있는 음식을 먹었고 또 보양식도 먹었고 네. 저는 또 뭐 다양한 세대가 혼자 좋아해서 세 가지를 먹었죠. 많이 먹었네요. 네. 네, 많이 먹었어요. 아 그런데 먹은 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고향에서 먹을 수 있는 딱 이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유입되는 음식들이 생기니까 식문화가 훨씬 더 풍성해진달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사람들에게 뭐 어딘가에서 얘기를 할 때 강릉이라는 곳을 아니면 이쪽을 육지 제주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도 처음에는 향토 음식, 그러니까 제주 뭐 돈배고기나 뭐 고기국수 아니면 그 돼지로서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그 니즈가 있었죠. 저도 네. 제주도를 처음 간 게 5년 전이었고 그때 가고서 먹고 싶었던 게 고기국수였거든요. 근데 관광객들이 계속 유입되고 그리고 이주민들이 생기잖아요. 그 이주민들이랑 관광객의 수요가 같이 결합이 되니까 다양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음식이 젊어졌다 그래야 되나요? 네, 많이 젊어진 것 같아요. 많이 저는 젊어졌죠. 그러니까 입맛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를 느끼는 게요. 그 여러 젊은 선생님들하고 제가 밥집을 알려줬어요. 이 집은 가성비가 좋고 너무 괜찮아. 그러니까 식사값도 아낄 겸 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하세요 하고 이제 처음에 제가 사드리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다음날 밥 먹으러 가자 하고 하는 순간 안 따로 나서요. 다른 집을 간대요. 입맛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 연령대에 맛있는 맛집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과 기존에 이제 저희 연계 이상의 분들의 입맛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뭔가 다양성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김치찌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치찌개는 사실 정말 김치랑 물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냥 푹 끓이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저는 딱 김치찌개는 두 가지에서 일단 카테고리가 나뉜다고 봅니다. 볶느냐 아니면 그냥 끓이느냐.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끓였어요. 김치 볶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김치, 고기를 넣고 그냥 끓여요. 고기가 일단 고기 질감 볶았을 양쪽이 때는?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육즙을 보호한다고 뭐 이렇게 유실되지 않게 뭐 어쨌든 쫀쫀한 맛이 있고 여기는 좀 부드러운 맛이 있는 거죠. 네, 일단 그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크다고 봐야죠. 이렇게 어떤 요리 경연 대회나 이런 거 할 때요. 1차적인 관문이 바로 김치찌개예요. 편차가 클 것 같은데요? 지역마다 색깔 지역마다 집집마다 다르니까 각자가 하는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세요. 그게 그거 하나만 딱 맛을 봐도 아 요리의 기본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안 되는 거죠. 와, 진짜요? 네. 저는 또 선생님만의 어떤 비법도 궁금해요. 저는 선생님은 맛 컬럼리스트시니까. 글만. 지금 뭐 삐치신 거예요 지금? 뭔가 비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김치찌개. 저는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네. 바닷가다 보니까 어머니가 항상 끓여줘 줬던 게 뭐냐면 멸치, 왕멸치 있었어요. 모래사장에 네네. 그게 가을쯤 되니까 딱 요맘때잖아요. 그럼 선생님 아시잖아요. 멸치가 백사장으로 막 올라오잖아요. 청어대 이런 데는 네네. 쫓겨가지고 그럼 이제 그거 말려놨다 그거 이만하잖아요. 잔멸치가 아니라 대멸치. 맞아요. 그거를 그 냄비에다 깔고 김치를 넣고 맛있죠. 된장 풀고 고추장 조금 풀고 차박차박 해서 손으로 쭉쭉 찢어 먹었던 거. 그 멸치가 막 가난해서 못 먹은 건 아니겠지만 소고기, 이제 돼지고기는 안 먹어봤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멸치가 익으면서 거기서 왜 수분이 쫙 빠지면서 시원한 맛도 예 나고. 맞아요. 그죠? 국물 맛을 너무 좋게 그죠? 만들어주잖아요. 튼 맛도 나고. 제가 오늘 세 분 선생님들 덕분에 김치찌개를 잘 끓이는 법을 또 배웠으니까 못 오늘은 여기서 믿겠어. 끓여서 초대 한번 할게요. 초대하지 마. 왜 그런 걸 해요? 해서 인증샷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김치찌개처럼 오늘도 바글바글 이야기가 맛있게 끓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맛 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감 어린 동네를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인사할게요. 마친구 안녕. 자,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곳은 삼척입니다. 대학로 이러면 그죠? 네, 그럼요. 젊음이 넘치고. 매콤해. 특이한 점은 이 두부. 제 인생의 로또 중국집이었습니다. 뭐야, 아까 제일 큰 거 먹었잖아. 짜장면 중국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우리는 단맛이 있고 쟤들은 짜고. 중국인도 인정한 맛. 도루묵찜인데 알은 끝까지도 아니고요. 고춧가루만 들어가요. 가루, 그죠? 깔끔했어요. 양념장도 군더더기 없이. 무도 깔아도 좋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